여러분 저 처방 예제 한번 볼까요? 처방 예제. 총구일성 평맥 간실로 인해서 피로감, 소화불량, 복부창만, 설사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설사를 우선 해소하는 걸 목표로 해야죠. 간실, 피로, 소화불량, 이렇게 있다 보면 일단 아는 대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상압전병도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실, 그죠? 간실. 여기가 제일 관으로 가죠. 관으로 가면 대장실, 여기가 이실, 그 다음에 심실, 신실, 4번, 5번 이렇게 되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타날 때 여기서 소화불량은 미실이 돼요. 그 다음에 복부창만은 설사와 복부창만은 대장실에 가 있다 그죠? 복부창만에 어떤 증상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가스차고 그득해지는 그죠? 그득해지는 거니까 뭐 이거 설사를 놓고 복부창만 자체를 간으로 넣어도 되고 복수가 차는 것도 뭐 해당되어 있다고 가스가 차는 것도 되니까요. 뭐 피로 증상도 여기 있고. 그러면 지금 보면 1번 간실 증상과 2번의 대장실, 3번 미실 증상이 있는데 보통 경우는 가장 제일 멀리 나간 것부터 이렇게 하거나 우리가 원칙을 삼을 때 어떻게 했죠? 급증 치표. 급한 것은 껍데기부터 먼저 치료해라. 증상부터 치료해라. 만성병은 근본부터 치료하라. 이런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이 증상 같은 경우는 급하다 아니면 급성이다 만성이다 이런 거를 놓기보다는 증상의 위험도를 보는데 우리가 흔히 증상의 위험도를 따지는 순서대로 따지는 증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냐면 첫째 변비가 있다 설사가 있다 했을 때 소화불량이 있을 때 소화불량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 소화불량과 변비가 있을 때 뭐부터 한다? 변비를 합니다. 소화불량이 있을 때 소화불량을 다스려야 되고 소화불량과 변비가 있을 때는 소화불량을 아무도 다스려 변비가 있은 상태에서는 소화불량이 제거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소화불량과 변비가 있을 때는 변비를 먼저 다스려라. 근데 변비와 설사가 있을 때는 뭐부터 해라? 설사를 먼저 다스려라. 설사와 소변 뭐 어차피 소변 안 나오면 설사가 되는 건데 만약 대변 기능과 소변 기능의 문제가 두 개 같이 있다 그러면 뭘 해라? 소변 기능을 조절해라. 소변 기능을 조절. 항상 설사가 나타나면 소변을 못 보는 거니까요. 소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설사는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설사가 없더라도 소변 보는 게 어려우면 소변 보는 거 먼저부터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소변 기능하고 호흡이 곤란한 거 있으면 호흡을 순조롭게 하는 처방을 먼저 하라. 이런 증상에 대한 선후관계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화불량과 그야말로 뭐가 있다? 설사 증상이 있죠. 이 중에 뭐 변비는 포함 안 되더라도 이거는 비록 이쪽이 장부의 증상의 전화 과정에서 세 번째일지라도 증상의 우선으로 뭘 먼저 봐야 된다? 이 세 개 중에서 설사가 되겠죠. 그걸 뭐 피로야 어차피 만성병이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절을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했나요? 봅시다. 간실의 첨간, 간의 첨간상압에 해당되며 설사의 핵심 장부인 대장기맥을 일단 선택한다. 그래서
여기 대장사법 하나 선택하고요. 또 소화기능 회복과 설사 증상을 조절해 그 효과적인 족부의 비보법을 선택한다. 족부의 비보법. 네.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장을 선택한 이유는 요 증상인데 여기서 뭐가 있다? 을, 경, 합. 을은 간이고 경은 대장이니까 대장을 다스리는 것은 결국 뭐와 같다? 간을 다스리는 것 같고 간을 다스리면 대장을 다스리는 것 같으니까 요거를 통해서 뭐까지 조절하자? 가시까지 하나로 첨가상합으로 보자. 그러면 여유가 하나 남으면 그때 이걸 뭘 할 수 있다? 이거를 볼 수 있다. 근데 소화불량은 이 대장은 어느 김에 수부에 손에 있잖아요. 손에 있고 위장은 족부에 있는데 이왕이면 소화불량은 급성보다는 만성이니까 뭘 해라? 보법이죠. 보법이죠. 뭐다? 바로 비보법. 그래서 수부의 대장사법, 족부의 비보법.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같은 증상들이 세 개, 네 개가 한꺼번에 조절되는 것으로 되니까. 여기의 핵심은 일단 우리가 고려할 사항, 급성이냐 만성이냐 고려해야 되고 증상에 따라서 먼저 증상의 선후, 소화불량이냐, 변비냐, 변비와 설사냐, 설사와 소변이냐, 소변과 호흡곤란이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항상 증상의 선후를 따지라. 그리고 처방을 할 때는 수부와 족부를 배합을 시킨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 만성과 급성할 때 수족부에서 장미주냐 부위주냐 요 이렇게 일반 보사법이 여기 결정이 된다. 일반 보사법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제 여기서 맞춰볼까요? 여기 일반 보사가 뭡니까? 대장사법과 비보법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두경보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경은 대장은 두경이 있죠. 대장 두경열이 있죠. 대장 두경열이 있으니까 그들 한데 비장은 두경열이 없으니까 비장의 두경열은 뭘로 써야 된다? 위장사법으로 써요. 비장 대신 위장을 사용하고 또 여기 임파절에서는 비장의 임파절은 F12번 여기 있습니다. 그죠? F12번 비장 임파절은 임파절 그대로 쓰면 되는데 대장의 임파절은 없죠. 그 대장은 임파절을 대장 대신에 뭘 써야 된다? 폐. 음량이 폐니까 폐에 대장사가 아니고 폐, 보법. 요렇게 처방이 되겠죠. 예, 되시겠습니까? 여기 이제 밑에 표와 같이 두경보사법은 대장, 위장, 임파절, 오치 처방은 오치 처방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만은 중초 기본방 이런 것들 해서 가능하면 여기에 뭐 10개 안에서 침이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처방에 관련해서는 뭐 사실 이건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야 될 내용이고 간략하게 오늘 했던 두경요법 원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예제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기 아까 임파절과 관련해가지고 예. 신장 임파절 위치는 신장 임파절 위치는 그대로 여기 뒤로 하시면 됩니다. 위기맥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밑에 주름 요 주름 그대로 따라 올라가세요. 밑에 1절을 따라서 가면 곧바로 신장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3장 경맥의 여기서부터는 우리 강의 방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늘은 경맥의 정의 요 부분 할 때는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각순환선, 물기 조절선, 온기 조절선, 공기 조절선을 볼 텐데 이 물기 조절선을 한번 보고 나면 물기 조절선을 보면 여기서 물기 조절선 경맥을 한번 하면 그 다음 제일 뒤에 가서 폐, 대장, 위장, 비장의 장부를 넣습니다. 장상을 넣습니다. 제일 끝에 이제 제일 뒷장에 장부의 이해가 있습니다. 14기맥의 이해, 14기맥의 이해, 거기에 폐기맥의 성리학적 이해, 또 그 다음에 해부학적 이해, 3일체질별 이해, 요 내용들을 같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기조절서에 나오는 장기 4개, 그 다음에 뒤에 기맥의 이해를 같이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맥의 정의입니다. 이 경맥의 맥이 우리의 대뇌의 맥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경맥은 경맥이고 맥은 맥이고 혈맥은 혈맥이다 따로따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경맥의 맥이 맥인 거예요. 맥의 통로가 경맥인 거죠. 맥이 흘러가는 경로가 경맥이더라. 그럼 맥은 뭐냐? 맥은 대뇌가 주는 시그널이더라 이 뜻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뇌가 온몸에 시그널을 보낼 때 아무 곳이나 막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게 가는 통로가 있구나. 우리가 서울에서 중앙청에서 각 시골로 모세를 가지고 보낼 때 다 기차로 도로로 가는 길이 있듯이 되뇌가 온몸 발끝 손끝까지 갈 때는 다 그 전해지는 경로가 있구나. 육체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경로는 혈관이나 신경 등을 통해서 가겠지만 그 외에 비육체적인 정신과 영혼, 마음 이런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통로는 바로 그 시그널이 가는 것은 바로 다른 통로, 맥이 흘러가는 경로, 경맥을 통해서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열두 경맥은 대뇌 메시지, 즉 맥의 경로다. 생명 3요소 6개 순환 체계인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 한의학 대사전에 보면 기혈이 순환하는 기본 통로, 경락계통에서 고축하는 원줄기를 경맥이란다. 경맥은 12경맥, 12경근, 12경별, 기경, 8경, 8맥 등이 속하는데 경맥들은 자체의 순행 부위가 있고 장부 기관도가 연결되어 있고 이 경맥을 통해서 경기가 해당 장부 및 기관들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여 온몸 하나의 통일처 연결 숙지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경맥은 기혈이 순환하는 통로라는 정의에서 의문이 있다. 지울 수 없다. 기와 혈은 엄연히 다르다. 기는 보이지 않는 양의 성질이고 혈은 보이고 만져지는 음의 성질이다. 혈은 혈관을 통해서 순행하지 경맥을 통해서 순행하지 않습니다. 혈은 단순히 혈관입니다. 혈은 경맥에 따라 순행하지 않고 따라서 경맥은 인체에서 만져지거나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이 아닌 청기의 통로다. 그래서 경맥 또한 청기와 같이 상하로 종행하여 순행한다. 혈관은 상하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혈관은 옆으로도 가고 모세로 가도 전부 다 옆으로 가고 위로 가고 아래 가고 상하 개념이 없죠. 심장의 관상동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관상동맥입니까? 왜 관상? 파이프 관입니다. 묶어는 심장을 팽팽팽 돌아가게 관처럼 묶어놨으면 관상쓰죠. 관처럼 생긴 겁니다. 파이프처럼. 관상동맥. 그러니까 위로 가고 아래 가고 옆으로 가고 이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경맥만큼 어떻게 한다? 경맥은 위에 와서 아래로 가지 않습니까? 보면 아래 위로 가게 돼 있어요. 뭘 닮았다? 청기를 닮았다. 양의 성질입니다. 또 12경맥
것들이 지금껏 경락체계 그러면 폐경락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 간경락까지 이것은 무조건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름하여 뭐라 하냐면 대주천 운동이다라고 이름까지 붙여서요. 폐경락부터 간경 끝까지를 폐의 중부부터 간의 기문까지 이 361개 혈을 억지로 외우듯 시켜서 그걸 외우고 앉아서 기혈을 따라가게 하는 그러한 모질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2경맥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를 돼 있다도 붙어있지 않아요. 붙어있는 듯하게 연출합니다. 어떻게? 근처로. 그런데 절대 근처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바로 그 순환선끼리 연결돼 있지. 어디 이게 비장과 심장이 연결돼 있다. 그렇게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연결돼 있다고 믿었던 것이 이때까지의 학문입니다.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노라고. 그러나 12경맥은 절대 연결돼 있지 않다. 별도로 존재합니다. 생명 3요소의 원리대로 순행하며 이는 다른 선과 겹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 1호선이라는 것은 공기조절선으로서 사람의 지성적 측면의 에너지 순환선이고 인체 각 부분의 측면, 즉 중간으로 순행한다. 이것을 지성 부분, 이성 부분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이성론이라고 이랬었죠. 2호선은 공기조절선으로 사람의 감성적 측면을 에너지고 인체 각 부분의 후면을 순행한다. 이것이 감성조절선인데요. 바이오리듬에서는 감성 리듬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성혼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3호선은 수분, 즉 물기 조절선으로 사람의 신체 리듬과 영양 에너지 순환입니다. 인체의 전면을 운영한다. 이걸 가지고 영양혼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했고 우리 바이오리듬, 서양의 바이오리듬에서는 이것을 신체 리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흘러가는 길이 각자가 다릅니다. 다음 38페이지 넘어가시면 하루 12시간 중에서 경맥별 특정 작용 시간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하루의 일과는 새벽 첫 딸기 우는 인시부터 시작한다. 사람부터 생명 탄생을 알리는 첫 울음소리로 호흡을 트게 된다. 경맥의 시작은 숨을 트는 폐경맥에서 시작되고 마지막도 숨을 거둔다라는 말처럼 폐기의 유무로 사람의 생사가 갈린다. 하루 생기가 시작되는 인시는 폐기맥이 주관하고 하루 12시간을 주관하는 장부의 배당 순서를 살펴보면 인시부터 4시까지가 영양을 섭취하고 조절한다. 그 다음 5시부터 6시까지는 체온을 올리고 유지하고 조절하는 시간이고 밤에 술시부터 축시까지는 공기와 기분을 조절하여 안정을 찾는 시간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4시간씩 이렇게 조절되는 것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그 에너지가 따로 들어간다. 그래서 혹시나 보시면 선이 이렇게 우리 1호선과 2호선이 가까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충돌할 위험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보통 인류는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구 그림, 우주 태양계 그림을 그릴 때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에서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우리가 그림 그려서 그걸 태양에서부터 가까이 수성이 있고 우리 한눈에 다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성이 태양계를 돌아가는 그 궤도랑 그 다음 금성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됩니다. 근데 이 금성에서 지구의 차이는 이 앞의 차이하고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수백 배가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꾸로 화성과 목성의 차이는 어떠냐? 이 앞에를 다 합쳐놔도 거의 반도 3분의 1도 안 되는 정도다. 수천 수만 분의 1인 만큼 자꾸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행성들을 놓고 보면 끝에는 안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전하는 공전의 이 주행무가 완전히 극한적으로 차이가 나 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돼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들이 어떻게 되냐, 서로 충돌해서 주고받고 충돌해서 이게 붙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도 이게 뭐다? 작은 태양계 우주 아니겠습니까? 1호선과 2호선의 간격을 우리는 몸에 붙어있고, 여기 이 그림이 사람에게 너무나 우리 혼돈을 여러분 주게 되는데, 이 그림이 이렇게 있지만 1호선과 2호선, 3호선이 3호선과 2호선이 흘러가는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위경이 어떻게 돼요? 위장과 대장경락이 여기서 첫 번째가 위경 대장경 아닙니까? 폐, 대장, 위장, 비장인데 얼굴에서 보면 위장과 대장이 여기 와 있어요. 여기가 대장, 여기가 위장, 여기 두 개가 앞에 있거든요. 영양가 여기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가 뭡니까? 소장이거든요. 소장이 귀에 여기 있어요. 끝자리가. 방광이 여기 있어요. 정명.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붙어있는 듯하게 여러분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 얼굴에서 보니까. 절대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안 붙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사람의 얼굴은 어디 있었냐면, 사람의 얼굴은 아래턱을 중심으로 여기까지가 몸이고 아랫입까지가 몸이고 윗니부터가 머리가 되죠. 그러니까 위에 주둥이가 나오는 게 이거부터 머리가 돼요. 근데 모든 척추동물이 어떻게 되냐면 윗주둥이가 앞에 나와 있어요. 입이 앞에 나와 있게 되죠. 그래서 입 옆에가 뭐가 된다? 여기가 앞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 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입 옆에입니다. 입 옆에. 이 주둥이 옆에예요. 그럼 눈은 어디가 있습니까? 눈은 주둥이에서부터 제일 멀리 뒤에가 있어요. 그래야지 눈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눈이 뒤에가 있고, 그 다음 귀하고 눈이 거의 붙어 있죠. 귀하고 눈이 조그맣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일 뒤에 귀가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 옆에 천근과 눈의 정면이 붙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사람 얼굴과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이 순환선이 우리 몸에는 가까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연결되어 있겠거니라는데 절대 연결이 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연결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뭘로 연상해서 보셔야 되냐면, 일성맥과 이성맥과 삼성맥을 아직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일성맥과 이성맥이 구분 안 될 것처럼 뇌가 시그널을 준다? 그렇지 않아요. 일성과 이성은 엄연하게 차이를 확 두는 거예요. 이성과 삼성은 그보다 더 구분이 확 지어집니다. 굳이 이 개념이 정말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정말 늘어나는 이러한 일성, 이성, 삼성의 개념을 단순히 수학적 1배, 2배, 3배라고 우리가 멍청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3성이니 4성이니 5성이니 2.5성이니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1.8성이 되더라도 1성이나 2성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엘리베이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여기서 점핑이 저리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물질에 있는. 그래서 1성은 1성인 거예요. 그게 2성이 가는 거예요. 이쪽 보면 3성은 저 위에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 뭐가 됩니까? 아까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맥을 이해할 때는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요. 경맥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경맥은 뭐하고 같이 가 있나? 경맥은 맥과 함께 가 있는 거야. 거꾸로 말해서 3호선 순환선을 알면 3호선 순환선, 3호선 물기 순환선에서 준 자극들은 모두 다 맥이 몇 성으로 바뀔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시간이 차이가 있겠지만 다 3성으로 맥락이 우측 바뀐다.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다른 3호선에서 느껴지는 인체에 자극이 없다는 조건. 지금 신체에서 주어지는 자극이 가장 강한 자극을 3호선에 준다면 우리 뇌는 가장 강한 자극을 받는 그쪽에 뭘 한다? 복원력을 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보내니까 당연히 맥이 몇 성으로 바뀐다? 3성으로 바뀐다. 2호선이 흘러가는 길 정리하자면 신체 뒷면, 팔 뒤쪽, 다리 뒤쪽, 머리 뒤쪽, 등 뒤로 이 순행 통로에다가 강한 자극을 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뇌의 반응은 결국 뭐다? 2호선을 지키기 위해서 맥이 몇 성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2성으로 바뀐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물기 조절선은 인체 앞으로 간다는데 인체 앞으로 간다는 것은 크게 나누는 거예요. 얼굴의 앞, 가슴의 앞, 손발가락의 앞. 손발가락의 앞에 손가락은 언제 뭡니까?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앞.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이 앞. 결과적으로 3호선, 물기가 조절되는 순환선은 엄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 엄지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여기 돌아가는 거예요. 발가락 1, 2지, 손가락 1, 2지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손가락 1, 2지, 발가락 1, 2지에 만약에 강한 자극을 주면 맥은 몇 성으로 바뀐다? 무조건 3성으로 바뀐다. 그런데 심장보다 높이 있는 손가락에다가 자극 주면 뇌가 손가락으로 에너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발가락으로 보낼 때는 편차만 3배 정도 주면 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밑으로 내려가는데 손가락에 자극을 주니까 심장에서 가만히 에너지 편차만 줘버리면 어디로 내려가 버린다? 발로 내려가 버린다. 발가락 1, 2지로 가버리니까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보내려면 추가적인 에너지 작동이 하나 더 있어야 돼. 모터가 돌아가야 된다. 근데 모터가 돌아가기 위한 방법이 뭐냐? 혈관을 좀 강하게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야지 혈압이 높아져서 손으로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느끼는 것은 뭐라 한다? 옛날에는 거칠다, 시끄럽다, 조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뒤로 가는 거는 어디냐? 뒤로 가는 손가락은 오지손가락. 뒤로 가는 발가락은 어디냐? 오지발가락. 새끼발가락, 새끼손가락 이게 뒤로 가는 거예요. 대신 손가락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쪽에는 손바닥 안쪽으로, 양은 손가락 뒤쪽으로. 오지발가락도 신장경락은 발바닥 쪽에서 새끼발가락으로, 방광경락은 발등에서 새끼발가락 쪽. 똑같은 거. 여기 심장은 손바닥에서, 소장은 손등에서. 다 어느 손가락? 같은 손가락이죠. 어느 손가락? 새끼손가락입니다. 그럼 내려갈 때 방광은 발등으로 새끼발가락 가서 돌아올 때는 발바닥으로 새끼발가락으로 가죠.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에 등록되어 있는 경맥은 신장경혈이 어디 있냐? 신장경혈이 시작이 용천이다. 새끼발가락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연결되냐? 새끼발가락에서 시작해서 용천을 거쳐와야 되고, 용천은 어디로 가냐? 발바닥 정중앙으로 갈 때 용천의 자리가 거기 오면 안 된다. 지가 무슨 뭐가 잘난 게 있다. 발바닥 정중앙. 손가락도 심장경락, 그 잘난 심장경락도 어디 봅니까? 중간을 피해서 바깥으로 오립니다. 손바닥 바깥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발바닥에 심장경락도 새끼발가락에서 올라올 때 어디로 와야 돼요? 발바닥 바깥쪽으로 올라가야죠.
당연히 올라야죠. 용천을 지날 자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발바닥 바깥쪽으로 와서 어디로 뒤꿈치를 타고 아킬레스건 건드려서 그리고 올라오는 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죠. 그럼 더 가관인 것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두 번 다 1호선. 1호선 중간으로 가니까 중간에 뭐가 있다? 손가락으로 치면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발가락도 세 번째 발가락, 네 번째 발가락이죠. 우선 심포경락이 장이 먼저입니까? 부가 먼저입니까? 항상 장이에요. 부는 뭐다? 부산부이다. 부속품이다. 이거예요. 육부란 말은 부산물이기 때문에 붙자 붙인 거예요. 장이 위주예요. 그러면 중간에 세 번째 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오면은 뭐가 먼저냐? 세 번째 손가락이 먼저니까 여기가 뭐가 와야 될 거예요? 당연히 심장이 오죠. 심장이 어디에? 손바닥 정중앙에 걸쳐서 온다. 그러니까 심포 여기 죄송합니다. 심포가 정중선에 오죠. 그러니까 요 손바닥 정중선에 긴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뭐다? 예, 여기 인대가 손바닥 세 개가 쭉 퍼져나갈 때 인대가 통과하는 관이 있어요. 손바닥 정중앙에 심포경락이 놓인 자리에 거기에 터널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손바닥에 오는 인대가 다 여기 오죠. 여기가 무너져. 하도 압박을 줘서. 이게 바로 터널 중문. 그 인대가 너덜너덜해지면 심포경맥에 흘러가는 인대가 늘어져. 여기에 상응점이 다 어디에 있냐면 심포기맥이 나타나. 세 번째 왔다가 그다음 어디에? 네 번째. 여기는 뭐죠? 3초. 다시 3초 쭉 가죠. 그럼 이 3초 다음에 다음은 몇 번째 발가락? 똑같이 네 번째 발가락으로 갈 때 발등으로 가겠죠. 다시 세 번째 발가락으로 간에서 올라올 때는 세 번째 발바닥에서 어디로? 발바닥이 올라올 때는 세 번째 발가락 가운데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쉬운 말로 하면 용천이 있는 그 자리를 거쳐서 와야 될 게 간이 와야 되는 겁니다. 간이 와야 되지 어찌 그 심장입니다. 용천을 왜 자극하겠어요? 여자들한테 용천을 자극합니까? 시집갈 때 여자들 애 잘 오라고 그 대들보에다 매놓고 여자 발바닥을 때릴 일은 없잖아요. 누구 발바닥 때려요? 남자 발바닥 때려요. 다시 말해 생식 능력 좋아지려면 여자 발바닥도 같이 때려야지 왜 남자 발바닥을 때려요? 그건 그 생식 기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생식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 기능은 어디냐? 근육이에요. 전립선 근육. 그 근육은 어디 문제냐? 간의 문제예요. 그럼 용천의 자리는 결국 어디의 문제다? 간 기능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를 지금 생식 기능 신장에 붙여놓은 거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손바닥 여기 있는 자리가 무슨 병이래요? 아까 터널 중후했죠. 발바닥 정중앙이 아픈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족저근막염이에요. 족저근막염 근막이 근육의 마간입니까? 근육은 누가 다스리죠? 간하니까. 간이 왜 족저근막염은 간 기능 조절해야 돼요. 족저근막염 가지고 어디 한의원 가서 경락을 하는 사람한테 족저근막의 경맥이 어디 경맥이냐면 신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고치면 안 고쳐져요. 신장이 그리 안 가니까. 발바닥 정중앙에 뭐가 있다? 간경이 올라와야 됩니다. 이거 세상에서 내 혼자 주장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같이 주장해주면 고맙겠지만 저 혼자 주장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이걸 상응점을 찾아보면 족저근막은 바로 간기맥에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서 어디 발바닥에서 올라와서 여기 기문까지 올라오는 거죠. 기문까지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완전히 구별돼서 방금 말씀드렸던 3지, 4지, 다리의 3지, 발가락 3지, 4지를 연결하면 이 자리에 자극주는 몇 성이 된다, 맥이? 예? 일성이 돼야죠. 이건 일성이 돼야죠. 다시 말해서 이건 일성 만드는 맥이에요. 이건 일성 만드는. 그럼 사실 크게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팔에도 이쪽 뼈가 있고 팔에 뼈가 있다. 다리도 뼈가 두 개인데 앞쪽 뼈가 있고 뒤쪽 뼈가 있으면 앞쪽 뼈에서 안쪽으로 가는 거는 삼성,
바깥쪽으로 가는 것도 부도 3성. 뒤쪽 뼈로 가는 거는 D니까 D 한쪽은 2성. 그 뼈 사이로 가는 건 몇 성? 1성. 다리에도 앞에 장골이고 뒤에 배골이 있으면 장골과 배골 사이에 가는 것은 1성. 장골 쪽으로 가는 것은 3성. 뒤로 가는 것은 2성. 이렇게 딱 뼈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자극 주면 금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맥은 절대로 혼자 있지 않는다. 내하고 같이 간다. 여기 보시면 38페이지 밑에 수부와 족부의 경맥의 유주 원리는 같다. 물기 조절선인 태음 양명은 수일, 수이지, 족일, 족이지요. 또 수부와 족부 전면부다. 온기 조절선인 소음경과 태양경은 수오지, 족오지, 수부와 족부의 후면이다. 공기 조절선인 거름경과 소양경은 수삼지, 수사지, 족삼지, 족사지로 수부와 족부 측면, 즉 전면부와 후면부의 그 가운데로 순행한다. 제가 설명은 길게 했는데 책은 이렇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군요. 그 다음 중요한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여기에 많은 경렬이 있지만 우리가 이 경렬을 왜 거듭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경맥이 우리 인체를 진단적으로 삼을 뿐이지 이것을 치료수단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 대뇌는 인체를 송신체계, 자기가 에너지를 신호를 보내주는 체계라고 봤지 거기서 받아주는 올라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절대 안 받아요. 한마디로 그냥 계속 아웃풋만 하는 거지 몸에서 올라오는 어떤 신호도 뇌는 절대 직접 못 올라오게 만든다. 그럼 올라오긴 어떻게 한다? 그거는 딱 올라오는 통로는 정해놨죠. 어떻게? 손을 통해서만 올라옵니다.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 온몸에 오는 자극들을 그때그때마다 다 받은 머리를 터져 있죠. 그래서 오판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신체에다가 아무리 자극을 주더라도 신체에서 시원하고 따갑고 아플 수는 있지만 이것이 뇌를 조절하는 데는 아무리 영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굳이 경렬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뇌의 흐름을 보려면 바로 흘러가는 경맥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경맥 흐름이 경혈보다 우선한다는 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경맥의 체계나 흐름보다는 구성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신체에는 혈액이나 수분, 지방, 피부, 근육, 골격 등 여러 기관과 조직들로 인해 침 등으로 자극을 줄 때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뭐 주사만 한번 맞아도 피가 우리가 멍이 들고 혈관이 터지고 하죠. 자극에 방해를 받게 되면 자극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통증, 출혈, 부종, 내장 침습 및 손상 등의 부작용과 위험이 함께 나타난다. 따라서 자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방해를 덜 받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을 찾아 경렬로 정한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대뇌 중추신경이 신체로 전달되는 중요한 부위로서 피로감과 외사 침범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뒷목, 칠경추 부위에서 있는데 이곳에는 경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칠경추 부위는 임상적으로 중요하고 예민한 부위이지만 부교감 신경이 관할하는 구역으로서 자극을 줄 때 매우 위험하여서 넓은 부위임에도 경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경맥 체계는 경혈의 우선함이 아니라 경맥 순환 통로, 경맥 흐름이 우선되어야 한다. 2005년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김무성 석사학위 논문 12경맥의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에서 경맥이 경혈을 우선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체 내용 모두가 필자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맥의 흐름을 강조하는 일부분에서는 필자와 뜻이 같이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동양의학 침구 연구의 대부분은 경혈 효과성 위주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체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아시겠죠?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이제 경례 연구하고 장부 연구를 들어가도록